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사 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그동안 업로드가 느렸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쉬지 않고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요새 정치권을 뒤덮은 이슈,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요새 기사에서 자꾸 화천대유 그러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셨죠? 또 누구의 아들이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던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지, 이재명 후보는 왜 공격받고 있는지 매일 의혹이 쏟아지다 보니까 사건이 너무 복잡하죠?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이슈는 대선 기간 내내 나올 것 같은데요. 영상이 좀 길어도 참고 끝까지 봐주시면 이 사건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년 전 드라마긴 하지만 응답하라 1988 아시죠? 네, 1988년 쌍문동에 사는 덕선이네 가족들하고 그 이웃들의 이야기였죠. 인기 많았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편에서 덕선이네 가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바로 판교로 이사를 갑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죠. 예. 드라마를 안 봤어도 판교라는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사는 부자 동네로 유명하죠. 또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도 다 이 부근에 있죠. 자, 판교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대장동이죠. 자, 그럼 대장동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자, 지도를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지도가 성남시 분당구의 지역입니다. 자, 그럼 판교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판교 신도시가 요렇게 빨간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예, 판교가 이렇게 있으면, 자, 대장동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장동은 이 판교 신도시 바로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지도상으로 봐도 아주 가까운 거리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판교에서 대장동으로 가는 터널이 새로 개통됐는데요. 이 터널을 타면 판교에서 대장동까지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네. 이 터널에서 나오면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데요. 약 6,000세대가 모여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대장동 개발의 주 무대인 곳입니다. 자, 부유한 동네에 IT 기업이 모여있는 이 판교 신도시와 가깝다 보니 아주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10억이 넘고요. 20억이 넘는 곳도 제법 있죠. 예. 자, 여기가 바로 요새 핫한 대장동입니다. 자, 이제 대장동의 위치와 지리적 특징을 대강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대장동 개발의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장동에 아파트를 짓자, 이런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자리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간 개발업자나 건설회사들이 대장동 사업에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니 여기 사업에 들어오려고 온갖 술수들이 난무했겠죠. 왜 알다시피 이 건설 쪽이 아무래도 정치권 로비나 뒷돈, 뇌물, 그런 것, 비리 사건들이 많죠. 네. 어떻게든 사업에 참여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으니까 말이죠. 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잡혀가고 막 실형 살고 그랬죠. 네. 자, 이런 대장동에 얽힌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 지금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충 건너뛰고 이번 일의 핵심이 되는 시점부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대장동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바글바글하던 2010년 성남시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어 옵니다.
이재명 시장이 취임해서 이 대장동 사업을 살펴보니까 이거 침 흘리고 있는 개발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이 대장동 사업을 100%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힙니다. 네, 기존에 민간개발로 하기로 했던 계획을 공공개발로 뒤집은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아파트를 짓거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민간개발하고 공공개발로 나뉩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잠깐만 좀 설명을 하고 갈 텐데요.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민간개발은 말 그대로 민간 회사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얻는 이득은 당연히 민간 회사들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은 당연히 수익입니다. 수익. 돈 많이 벌려고요. 반면에 공공개발은 정부, 지자체, 공기업 예산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가진 돈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공공을 위한 공익성을 목표로 사업을 합니다. 행여 사업이 잘 돼서 생긴 수익도 다시 공공에다가 써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해되시죠? 수익 추구와 공익 추구. 이게 이 둘의 아주 큰 차이죠. 이 둘의 차이점은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사업을 100% 공공개발로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특히 성남시 의회에서 아주 기를 쓰고 반대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규모는 좀 작지만 지방정부도 큰 정책을 추진할 때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회 협조가 없으면 정책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지역에 시장도 잘 뽑아야 되지만 사실 시의원도 같이 잘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잘 뽑고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듯이 말이죠. 시의원, 구의원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그냥 없애자,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시의원을 잘 뽑아야 시장이 하는 좋은 정책을 잘 도와줄 수 있고 또 나쁜 정책을 잘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성남시의회가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남시의회에 있는 당시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의원들이 반대를 했죠. 이들은 공공개발 말고 민간개발로 주장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계획을 사사건건 제동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의회가 격렬히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공공개발 계획은 무산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럼 이재명 시장이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다시 민간개발로 바꿨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을 합친 민관합동개발로 방향을 바꿉니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모두 각각의 특성이 있고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공공개발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권이나 공적인 권한은 있지만 그 대신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없어요. 자, 여기가 목적이고 여기가 권한 같은 거 그리고 예산 이라고 표를 만들면 공공개발은 인허가권이나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대신 예산이 별로 없죠. 그렇겠죠? 반면에 민간개발은 돈은 많습니다. 수익이 확실하다면 돈은 얼마든지 투자를 하겠죠. 대신 민간개발업자들은 땅에 대한 인허가권 같은 권한이 없죠. 쉽게 말해서 권한은 있지만 돈이 없는 쪽과 그리고 돈은 있지만 권한이 없는 쪽,
이 둘의 차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민간 합동 개발은 이 두 개의 장점만 합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빠르게 해주고 돈은 너희 민간 회사들이 대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뭉친 게 바로 민관 합동 개발입니다. 민간 합동 개발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공공인이 민간인이 하던 오랜 논쟁을 끝내고 드디어 2014년에 이 민간 합동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간 합동 개발이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할 민간 회사들을 모아야겠죠? 어떤 업체들이 모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이름도 수상한 화천대유가 등장하는데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관 합동이니까 성남시가 나랑 같이 대장동 사업할 회사들 여기 붙어라 했겠죠. 민간업자들은 예전부터 여기에 침을 흘리고 있었죠. 그건 개발이익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상당한 묘수를 발휘합니다. 여기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조건을 아주 파격적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대장동 사업의 수익을 성남시에 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수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사람 수만큼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러면 무조건 반반씩 나누겠죠. 머리수대로 나누는 겁니다. 언뜻 공평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싸우기 십상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만큼 비례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한 만큼, 예를 들어서 A가 7, B가 3 이렇게 7대 3으로 투자를 했다면 수익도 7대 3으로 나누는 거죠. 투자만큼 이익도 많이 보고 손해도 많이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 배당 방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배당. 자,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수익의 일정 부분만큼은 A가 먼저 가져간다. 그 외 수익은 전부 B가 가져가라.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이만큼 있는데 A는 무조건 이만큼을 먹는다. 그럼 이제 남는 B가 요걸 먹는 겁니다. 자, 이때 A와 B 중에서 누가 더 유리할까요? 누가 더 많이 갈까요? 사실 그건 알 수 없죠. A는 안전하게 수익을 보장받지만 받는 양이 매번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B는 반대로 안전한 수익은 없지만 때론 A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이렇게 났다고 치면은 A는 이때도 이만큼밖에 못 먹지만 B는 이만큼 먹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 둘의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업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나눌 수 있겠죠. 자,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을 바로 이 세 번째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대장동의 개발 이익이 나면 성남시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먼저 보장하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을 민간업체들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짰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일단 성남시가 먼저 먹는다. 나머지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알아서들 먹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남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 이렇습니다. 성남시의 조건. 자, 첫 번째 현금 1822억 원.
성남시가 개발이익 중에서 현금 1822억은 무조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자, 둘째, 네. 자, 공원 짓는 데 필요한 2761억도 성남시가 먼저 가져간다. 그리고 세 번째, 터널 뚫는데 920억을 또 성남시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개발이익 중에서 총,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5,503억이 나옵니다. 개발이익 중에서 5,503억 원을 성남시가 먼저 받기로 한 겁니다. 자, 이게 아까 말한 공공개발의 공익성과 공익 추구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현금 1,822억, 공원 2,761억, 터널 920억, 이렇게 총 5,503억을 시에서 다시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조건을 내걸고, 야, 이래도 같이 할 회사들이 있으면 여기 붙어라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민간 회사들의 목표는 첫째도 수익, 둘째도 수익이죠. 5,500억이나 되는 돈을 성남시에 먼저 주고도 수익성이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고민이 좀 됐겠죠. 5,503억 원을 떼주고도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였죠. 이 파격적인 조건에도 많은 민간업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게. 5,500억 먼저 가져가라. 이 조건을 보장하고도 돈이 남는다고 생각했나 보죠. 서로 하겠다고 달려든 겁니다. 자, 이때 참여한 민간개발업체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화천대유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못지않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죠.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도 바로 이때 참여를 한 겁니다. 자,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천화동인이라는 곳은 1호부터 7호까지 무려 7개 회사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1호부터 7호까지 모두 이 화천대유의 주인 본인과 그 외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로 이루어진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7개가 사실상 한 통속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요새 뜨거운 이 이름들이 바로 이 민관합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남시가 민간합동개발로 추진하려고 민간업체를 모집했는데 이때 들어온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 천화동인이었다. 아시겠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말고도 다른 민간업체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업체들은 딱히 특별한 의혹이 없어서 비중 있게 다룰 건 없고요. 다만 유명 은행사나 보험사도 민간업체로 참여는 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모든 의혹의 중심은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니까 지금부터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동개발로 정해졌고 개발이익 중 5,503억 원을 성남시가 먼저 가져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이 조건으로 민간업체를 모집했고 이때 모인 업체 중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장동 개발의 멤버들이 드디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멤버들은 각자 자체적인 회사들이지만 이번 대장동 사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뭉치게 되었죠. 그래서 성남시와 민간업체들은 대장동 사업을 위한 특별팀을 하나 만듭니다. 마블 히어로들이 각자 따로 놀다가도 공동의 임무가 생겼을 때는 어벤져스라는 하나의 팀으로 뭉쳤듯이요.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회사지만 하나로 뭉친 새로운 회사를 차린 겁니다. 이번 대장동 사업만을 위한 특수한 회사를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특수 목적 법인 이라고 합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 회사다라는 뜻이죠. 예, 영어로는 Special Purpose Company라고 해서 SPC라고도 부릅니다. SPC. 요새 기사에 간간히 나오는 개념인데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빵집 회사 SPC가 아니라 바로 이 특수 목적 법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특수한 목적은 당연히 대장동 개발이죠. 자, 그래서 성남시와 민간업체들이 모여서 이 특수 목적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성남의 뜰입니다. 성남의 뜰, 이 이름도 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남의 뜰은 오직 대장동 사업용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말은 회사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일반적인 회사는 아니고요. 대장동 사업이 끝나면 바로 없어지는 한시적인 회사인 거죠. 자, 근데 굳이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업에 여러 업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 이해관계라는 건 당연히 돈이죠. 돈. 나중에 개발 수익이 났을 때 돈 계산을 확실히 하려고 이걸 만든 겁니다. 이 사업의 수익 배분이 까다로웠죠? 네, 성남시가 먼저 먹고 나머지는 민간이 먹기. 기억하시죠? 그걸 잘 정리하기 위해서 성남의 뜰이란 걸 만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한시적으로 만든 특수 목적 법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구색은 갖춰야 됩니다. 회사를 만들 때는 자본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남의 뜰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성남시와 민간업체들이 반반씩 내기로 합니다. 민관 합동 개발이니까 공공과 민간이 반반씩 내자 이거죠. 성남의 뜰을 자본금 50억짜리 회사로 만들기로 하고요. 자본금 50억짜리요. 50억 중에서 성남시가 25억, 그리고 민간업체들끼리 모은 25억을 자본금으로 모읍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지분이 있으면 반은 성남시가 25억 내고요. 그리고 이쪽에 민간업체들이 또 25억. 민간이 25억. 자, 이 돈은 나중에 각자 냈던 만큼 다시 그대로 가져가는 돈입니다. 왜냐면 이 성남의 뜰 자체가 대장동 사업용으로 만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성남의 뜰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없앨 때 이 돈도 다시 가져가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성남시가 25억, 민간업체들이 25억 이렇게 반반씩 내서 성남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아까 여기 민간업체들 중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가 있다고 했죠. 그럼 얘들도 성남의 뜰에 돈을 내야겠죠. 얼마씩 냈을까요? 네. 자, 이거는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화천대유가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을 내고요. 화천대유가 50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7개 회사가 총 천화동인이 7개 회사가 총 3억 원을 냅니다. 총 3억 원. 자, 그리고 아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7개는 한통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총 합으로 얘네들이 총 3억 5천을 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네들이 3억 5천 냈으면 다른 민간업체들은 얼마나 냈을까요? 21억 5천을 냈겠죠. 그죠? 자, 근데 이 민간업체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딱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25억 중에서 화천대유가 5천만 원, 천화동인 7개가 3억, 합쳐서 3억 5천을 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럼 각자 성남의뜰에서 얼마의 비율을 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억 중에서 성남시가 25억을 냈으니까 지분상 당연히 50%를 낸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민간업체들도 총 25억 50%를 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을 냈죠. 5천만 원을 냈습니다. 50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냈으니까 비율로 치면은 1%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천화동인이 3억을 냈습니다. 천화동인 3억을 냈는데 이거는 비율로 치면은 한 6% 정도 되겠죠. 자, 그럼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낸 3억 5천은 전체에서 총 7%가 되는 겁니다. 총 7%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천대유는 자본금으로 1%를 냈고 천화동인은 6%를 냈다. 둘이 합쳐서 7%를 냈다. 어디에?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에.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기사에 자주 나오는 성남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과 지분 구조는 이렇게 나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허허벌판이었던 대장동에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사람들도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가 분양되니까 드디어 돈이 벌리는 거죠. 그 수익이 성남의뜰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수익을 나눠야겠죠? 아까 수익 배분 조건 기억하시죠? 성남시가 제일 먼저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벌써 세 번째 여기서 잠깐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에 필요한 경제 용어를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요새 주식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미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우선주와 보통주입니다. 우선주와 보통주.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볼 건데요. 가장 일반적인 보통주부터 알아보면 우선주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쉽게 말해 그 주식 비율만큼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식을 가진 주인한테 수익을 줘야겠죠? 이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사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자, 내 회사인데, 잔소리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야죠. 그죠? 자,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가 바로 배당이랑 의결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주식을 살 때 배당하고 의결권을 주는 게 다 보통주입니다. 이 두 개를 다 주는 게 바로 보통주라고요. 가장 일반적인 주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선주는 뭘까요? 보통주랑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게 부르는 거겠죠. 우선주라고 할 때 이 우선이라는 말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먼저 준다는 겁니다. 뭐를요? 바로 배당을 먼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배당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근데 누구보다 먼저 준다는 건데요? 바로 보통주보다 먼저 준다는 겁니다. 보통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제 배당을 먼저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회사가 배당할 때 우선주를 가진 주주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주 주주한테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돈도 먼저 받는데 우선주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 우선주는 이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자,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고 했죠. 대신에 의결권이 없다는 겁니다. 배당은 먼저 받지만 회사에 입김을 낼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 회사에 참견은 못하지만 돈은 제일 먼저 챙겨가는 게 바로 우선주입니다. 보통주는
배당하고 의결권을 다 주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고 배당만 먼저 해주는 주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였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자, 난데없이 왜 주식 얘기를 했냐면요. 누차 말했지만 성남시가 수익을 무조건 먼저 가져간다 했습니다. 그럼 아까 이 성남의 뜰에 자본금을 넣고 지분을 나눠 가질 때 성남시는 이 우선주와 보통주 중에서 뭘 받아갔을까요? 제일 먼저 배당을 받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 우선주를 먼저 받았겠죠. 그죠? 성남시는 우선주를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이 지분을 우선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다른 민간 업체들은 지분을 어떻게 받아갔을까요? 이 민간 업체에서도 우선주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화천대유, 천하, 동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 43% 민간 업체들도 전부 우선주로 받아갔습니다. 43%의 지분을 가진 민간 업체들도 우선주로 받아갔습니다. 물론 우선주긴 해도 이 성남시보다는 늦게 배당받는 우선주였는데요. 화천대유, 천하, 동인 빼고 나머지 민간 업체들도 어쨌든 전부 우선주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제 화천대유, 천하, 동인만 남았죠. 얘들은 이제 보통주를 받습니다. 제일 늦게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얘들은 모두 보통주였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1%를 받았지만 보통주로 받았고요. 천하동인도 역시 그 지분을 보통주로 받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남의 뜰 지분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얘랑 여기 합쳐서 93%는 우선주를 받고 나머지 7% 애들만 보통주로 받아갔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볼 때 성남의 뜰의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남시와 여기 민간업체가 93%가 먼저 이익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얘들한테 돈이 다 주고 남는 돈을 이제 화천대유, 천하, 동인이 받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로 볼 때 93%가 이렇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7% 애들이 남는 걸 먹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웬만한 설명은 얼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의 배경과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죠. 이제부터 진짜 의혹의 핵심이 나오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설명을 잠깐 내려놓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너무 절실한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무려 10명이나 있습니다. 당장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물을 줄 테니까 10명이서 마실 순서를 정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막 난리가 나겠죠? 내가 먼저 이러면서 막 고송이 막 오고 갑니다. 자, 결국 2차 저차 해서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앞에 9명이 다 먹고 남은 걸 여러분이 먹게 된 거죠. 자, 이때 여러분은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조건은 여러분한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다 마시면 내게 없으니까 불리한 걸까요? 아니면 남은 걸 내가 전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유리한 걸까요? 네, 사실 이건 이 조건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두 상황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이 준다는 물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죠. 물의 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 물이 겨우 500ml 생수병이면 나한테 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고요. 반대로 정수기 한 통 정도 준다. 그럼 뭐 나한테도 여유있게 돌아오겠죠. 이때 내가 제일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물의 양이라는 겁니다. 물의 양. 네. 자, 이 상황이 화천대유 천하동인에게도 똑같죠? 네. 여기서 93%의 우선주한테 수익을 제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 천하동인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화천대유 천하동인은 과연 이익을 볼까요? 손해를 볼까요? 물의 양이 중요했던 것처럼 역시 관건은 개발 이익이 어느 정도냐에 달린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개발 이익을 한번 까볼까요? 맨 꼴찌로 먹기로 했던 화천대유 천하동인은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요? 자, 일단 계약한 대로 수익금 중에서 일부는 성남시에 공원 만드는데 2,700억 쓰고 또 터널 공사에 920억을 씁니다. 성남시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거죠. 자, 이렇게 뗄 거 다 떼고 보니까 현금으로 5,903억이 남은 겁니다. 이제 이 5,903억 원을 얘네들이 다 나눠야 되는데요. 자, 현금 배당도 성남시가 제일 먼저 가져갑니다. 그죠? 얼마였죠? 1,822억. 자, 근데 계약 당시에 비해 토지 감정가가 좀 올라서 실제 배당 받은 거는 1,830억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성남이 1,800 성남시가 먼저 받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성남시는 현금 배당에서 1,822억이라고도 하는데, 1,822억, 1,832억 둘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우선주였던, 여기 43% 여기도 배당을 받는데, 그게 32억입니다. 나머지 민간업체. 우선주를 받았던 민간업체가 32억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 둘 다 93% 우선주였죠? 얘네 우선주 배당이 끝났습니다. 5,903억 중에서 총 얘네들이 합친 1,862억 원을 93% 우선주들이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얼마가 남았나요? 5,903억에서 1,830억, 32억 빼면은, 총 4,040억이 됩니다. 4,040억. 4,04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선주한테 다 죽어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이제 남은 건 보통주 얘들 둘밖에 없는데, 화천대유 천하동인밖에 없는데, 그럼 얘들이 이 남은 배당금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무려 4,040억을 여기 보통주 애들이 다 가져갑니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화천대유에서 577억 원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천하동인 7개에서 3,463억 원을 가져갑니다. 진짜 엄청 많이 받아갔죠? 아까 물의 양으로 치면 물의 양이 거의 드럼통 정도였던 겁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대장동 개발이익이 총 5,903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성남시가 1,830억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에 1,822억이었는데 토지 감정가가 계약 당시와 실제 배당금 사이에 좀 차이가 나서 1,830억으로 실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언론도 있고 이렇게 나온 언론도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43% 민간업체가 32억. 그리고 화천대유가 577억. 그리고 천하동인이 3,463억
3억 이렇게 각각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대장동 개발의 시작부터 사업이 끝나고 배당금 분배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배제하고 사건의 팩트들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사건 자체는 최대한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사건의 모든 소란은 바로 이 마지막 배당금 분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상한 이름의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수상한데? 여기서 모든 논란이 불거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논란이 정치권에서 어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뉴스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 사실 잘 따라가지도 못하겠죠. 우리는 시사 초보니까 복잡한 기사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요. 이 팩트를 가지고 정치권이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의혹의 발단은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엄청난 배당금에서 시작됐다고 했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의 핵심은 뭐니 해도 바로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정체입니다. 대체 얘네들이 누구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세간의 이목이 다 여길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은 이 화천대유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화천대유가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건 분명 누군가 뒤를 봐줬을 거다.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수와 진보 두 정치 진영은 당연히 그 배후 세력으로 상대 당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쟤들이 화천대유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요 하면서 말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 자체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거니까 화천대유는 분명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이죠.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재명이 손을 썼을 것이다. 이재명이 몸통이다. 특검하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쪽과 민주당은 이렇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로 무려 5,503억이나 벌어들였다. 민간 개발업체들이 다 먹을 뻔했던 걸 시민들에게 돌려준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다 라고 말이죠. 아니, 그리고 정작 화천대유와 연결된 사람들은 다 그쪽 진영 사람들 아니냐면서 반격도 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화천대유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랑 화천대유랑 친하지? 화천대유가 너 때문에 그랬지? 네. 자,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양쪽 진영 모두 이미 이 팩트로 드러난 숫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사업을 통해서 성남시가 5,500억을 환수했고 또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4,400억을 벌었죠. 둘 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다만 두 진영이 이 부각하는 숫자가 서로 다른 겁니다. 보수 세력도 성남시가 5,500억을 환수한 건 압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4,040억이나 벌어간 건 더 이상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 4,040억의 수상함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진보 세력도 얘네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 건 인정합니다. 근데 성남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들였다는 거죠. 그 뒤에 민간업체가 얼마를 벌고 어떻게 나누는 건 성남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5,503억 원을 환수한 걸 선전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4,040억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보고 믿는 게 다르다 보니까 고소고발도 뭐 자기 입맛대로 됐겠죠. 네, 그래서 여기 성남시와 화천대유가 모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은 아마 그 수사 결과가 제발 상대 지점과 연결되어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네, 이 화천대유 폭탄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자, 다시 말하지만, 네, 5,503억과 4,040억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성남시가 환수한 것도 맞고 화천대유가 막대한 배당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과연 어떤 사실이 국민들에게 더 강력하게 전해질까 하는 거겠죠. 자기들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만 집중적으로 내세우는 걸 바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네. 정치권은 지금 이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죠. 보수 지지자들은 이 화천대유 뒤에 이재명이 있다고 부정부패 이미지를 씌우고 있고요. 반대로 진보 지지자들은 우와, 이재명이 일 한 번 잘했네 하면서 오히려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도층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달려 있겠죠.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두 진영은 부지런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건 겨우 이 사건의 겉모습이자 아주 일부만 드러난 일들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의혹이 나오면서 연루된 인물도 계속 나오고 있죠.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사건의 핵심부터 짚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사건의 큰 개요부터 정리해 봤습니다. 나중에 숨은 속살이 낱낱이 파헤쳐지면 그때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팩트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의혹의 핵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걸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는 좀 더 빨리빨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 채널을 구독자 5,000명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사로 가는 길에 그나마 저라도 작은 다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